안녕하세요. 인문기초회계 9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것들을 각각의 종류별로 공부를 했죠.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여러 가지 세 가지를 공부하셨는데 정액법과 그리고 두 가지를 통해서 부르는 가속상각법이라고 하는 것에 매년 비용의 금액이 차이가 있다. 형태가 다르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내용연수 동안에 배분되는 비용은 총액으로는 동일하다 하는 것도 그 기초 개념상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형자산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로서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방법을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유형자산의 마지막 단계인 처분 시점에 처분 손익은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각방법의 네 번째 방식인데요.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activity라는 말을 쓰니까 활동량, 활동성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생산량이나 사용 시간에 비례해서 상각비가 발생이 될 거다. 그러니까 많이 기계를 돌리면 많이 비용이 발생할 거고 기계를 적게 돌리면 비용이 적게 발생할 거다. 이런 체계적인 개념하에서 상각비를 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취득원가라고 하는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상각 대상 배분 금액에서 예정 총액 또는 총생산량 또는 총시간분에 실제로 활동한 양 또는 시간 등을 비율로 곱함으로써 이 비율이 높은 기간에는 많은 비용이 배상되고 이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작은 금액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많이 생산하면은 그걸 많이 팔았을 테니까 수익이 제일 많이 생길 것이고 적게 생산했다면 수입이 제일 적을 테니까 수익이 많을 때는 비용도 많이 계산하고 또는 수익이 적을 때는 비용도 적게 계산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산량 비례법이 수입비용 대응의 원칙에 가장 원칙적으로 충실한 이와 같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맨 앞에 기초제를 볼 때 기계장치를 사용할 때 예정 생산량을 10,000대 라고 했고요. 그 10,000대를 해마다 3,000대, 2,500대, 2,500대, 1,500대, 500대 해서 5년간 10,000대를 생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총 누적 생산량은 10,000대가 되니까, 10,000개가 되니까 이 10,000개에 매년 생산하는 생산량을 비율로 계산해서, 그렇죠? 이렇게 비율로 계산해서 그러면 비율로 보면 30%, 25%, 25%, 15%, 5%가 되겠죠. 그것을 동일한 금액에다가 곱하니까 상각 비용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이와 같은 식의 개념이 됩니다. 자, 역시 2001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회계 처리는 똑같이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이라고 하는 처리를 하게 되겠죠. 자, 생산량 비례법에 따른 감가상각 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당연히 기초장부가액은 취득원가가 될 것이고 매년 상각비가 지금 계산한 방식으로 정리가 되면 상각비 총액의 합이 450만 원이고 이것이 누계액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취득원가에서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으로서 잔존가액이 나타난다. 이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 감가상각비의 보고는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유형자산만 표시된 부분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계정 대표 계정에 하나하나별로 예를 들면 여기 경우는 건물이나 기계장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건물은 건물대로 계산해서 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기계장치는 기계장치대로 취득원가에 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서 각각의 란별로 취득원가에서 누계액을 차감한 그
금액 부분이 같이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차감한 잔액을 장부가액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괄 손익계산서에 보면 매년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이 경우에 이게 두 개밖에 없다면 천년도라고 가정하고 50만 원과 150만 원 두 개 합친 200만 원이 감가상각비의 합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수치의 개념이다.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보유 단계 또는 사용 단계에서 계산을 어떻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며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걸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유형자산의 마지막 단계로서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텐데요. 이미 앞에서 유가증권에 처분할 때도 기본적인 틀은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틀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단계로서는 처분할 때의 처분손익은 처분가격에서 장부가격 또는 장부가액을 빼서 처분이익 또는 손실을 계산하는 거고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는 거니까 결국은 취득하고 처분하는 그 시점에서의 장부가액 계산이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이것은 뭐냐 하면 처분하는 연도 기초 시점부터 1월 1일부터 처분 시점까지 경과된 사용한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계산하고, 그렇게 되면 취득원가는 이미 원래 잡혀져 있던 거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것까지 포함됨으로써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장부가액이라는 게 나타나게 될 거고, 그것과 처분가액을 비교함으로써 처분 손익을 계산하는 이런 순서로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분하실 때 회계 처리는 만약에 현금을 받다면 현금이네. 이 현금은 이게 처분 가액이죠. 그렇죠?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장부가액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 취득원가 기록이 되고 누계액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포함된 것이 바로 장부가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처분가액과 장부가액 차이로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처분할 때 이익이 생긴 거니까 처분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게 되고요. 반대인 경우에는 손실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쓰면 된다 하는 게 이제 처분에 관련된 부분이죠. 유형자산이나 유가증권이나 또는 대부분의 자산의 처분에 대한 기본 회계 처리 방식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처분가액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고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 그죠? 과 비교해서 처분가액이 크면 보시다시피 그러면 처분이익이 나올 거고, 처분가액이 작으면 그러면 처분 손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그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도 역시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백두산이 X1년 1월 1일에 1,000만 원을 주고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자, 감가상각을 위해서는 기본 요소가 필요하죠. 잔존가치와 내역연수가 각각 100만 원 그리고 10년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상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회사가 상각 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렇게 상각을 해오다가 X2년 4월 1일 불과 1년 3개월 만에 해당 건물을 900만 원에 처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회계처리를 할 것인가 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회계처리를 하기 전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보면 1,000만 원에 잔존가액이 100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9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상각 대상 금액이 됩니다. 자, 이 900만 원을 가지고 내역연수는 10년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액법을 쓴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해마다 비용으로 계산될 금액은 900만 원 나누기 10년 해서 정상적이라면 해마다
90만 원씩의 비용이 계산되겠죠.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이 기초적인 점검을 하시고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면 원래 정상적으로 X1년 감가상각비가 90만 원 나온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X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상각비 총액으로 계산될 금액이 90만 원이지만 지금은 1년 기간 중에서 3개월만 경과된 시점에서 처분했기 때문에 해당 처분연도 기초부터 처분 시점까지의 3개월에 대한 부분을 역시 1년치 상각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3개월치는 22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20만 5천 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분 시점까지의 비용을 모두 처리하는 게 되겠죠.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취득 원가는 이미 1,000만 원 알고 있었고요. 상각 누계액이 X 1차 년도에 90만 원과 X 2차 년도에 처분 시점까지의 상각비 계산 금액이 합쳐져서 처분 시점까지 총 누계액은 112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확인되죠. 이렇게 확인이 되면 결국은 장부가액이 1,000만 원에서 112만 5천 원을 차감한 887만 5천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처분가액은 자료상으로 900만 원이나 주어졌으니까 900만 원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 887만 5천 원을 차감하면 12만 5천 원이 남네요. 결국은 처분 이익이 생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계로 처리해 보면 현금 받은 금액이 900만 원 있죠. 처분가액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장부상 취득가액과 상각 누계로 정의된 장부가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 장부가액보다 처분가액이 크니까 그 차익을 처분이익으로 표시하면 처분에 대한 분계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정리가 됐으니까 최종적인 정리를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죠. 자, X1년에 1,600만 원의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잔정가액은 160만 원이고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되겠죠. 역시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네요. X2년 6월 1일 그러면 취득연도부터 시작해서 1년 5개월이네요. 동건물을 1,000만 원에 처분하였다 하는 경우와 2천만 원에 처분한 경우 각각에 대해서 당해연도 X2년도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본 자료는 조금 전에 보셨던 예제와 똑같으니까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X1년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잔정가액 차감하고 내용연수 개념으로 5년을 정리했기 때문에 매년 288만 원의 비용이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X2년도의 감가상각비는 똑같은 금액의 1년치 상각비를 가지고 당해연도 5개월 치분을 상각에 들어갑니다. 그 금액은 120만 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 시점에서 상각 누계액은 이 두 금액을 합친 408만 원이 됩니다. 자, 만약에 처분가액이 1,000만 원인 경우라고 하면 처분하는 경우 당해년도에 상각비 처리를 했으니까 요 120만 원에 대한 처리해주면 되겠죠. 감가상각비 120에다 누계액 120. 그죠? 자, 그럼 이제 누계액이 408만 원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처분가액 1,000만 원 그리고 장부가액 하면 이 경우에는 192만 원만큼 처분가액이 더 작게 됩니다. 이거를 처분 손실로 처리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처분가액이 2천만 원인 경우에는 역시 동일한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은 똑같고 단지 차이가 나는 게 2천만 원으로 났기 때문에 처분가액 2천만 원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처분가액이 훨씬 많고 그 차이가 808만 원이 나오니까 이것은 처분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위험자산에 관련된 취득 단계 그리고 보유 단계 마지막 처분 단계에 따른 각각의 개념과 계산 방식 그리고 회계 처리를 공부하셨습니다. 이번 주차까지 해서 이제 유형자산을 마지막으로
자산과 관련된 개정 과목 내용은 모두 공부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부채에 대한 개정 과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